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요, 신장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신장이 좋지 않는 관계로요,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간 질환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편에 걸쳐서 신장 건강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몸의 필수 정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신장이 중요한 이유는 혈압을 조절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신장 관리를 잘 하셔야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혈액 내의 전해질의 균형을 잡아서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뼈 건강은 물론이고 빈혈을 조절하는 등 생명 유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요, 노폐물과 수분이 쌓이게 되어서 부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피로와 빈혈 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흡연 등은요, 신장 손상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싱겁게 드셔야 하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운동은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금연도 당연히 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콩팥은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간혹 인터넷상에서 망가진 신장을 살린다, 이런 문구를 보시면요, 무조건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망가진 신장을 살릴 수가 있다면요, 무조건 노벨상감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신장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시려면요,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국 연구에서는요, 과일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콩팥 질환 발생 위험률이 6에서 8%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건강한 사람이 과일을 잘 먹으면 신장 질환 발병률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지,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 과일을 많이 드셔서 신장이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아무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미국 건강 전문지 이딩웰에 기재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요, 신장 건강에 특히 좋은 과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과일은요, 포도입니다. 과일 하면은요, 칼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칼륨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무리를 줄 수 있는 미네랄이기 때문이죠. 포도의 경우에는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칼륨 함량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신장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과일입니다. 칼륨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요, 권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지 많이 드셔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포도는요, 나트륨과 인의 함량도 낮은 편이라서 권할 수 있는 과일인데요. 하루에 100g 미만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로 이야기하자면요, 15알에서 20알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5알 정도 드시면 딱 좋겠네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포도의 칼륨은요, 껍질 부분에 많이 분포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껍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껍질에는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요, 염증과 세포 손상을 줄여서 콩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기능성 물질이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요,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레스베라트롤의 효과를 느끼시려면요, 포도를 매일 한 박스 정도씩 드셔야만 레스베라트롤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칼륨으로 인해서 신장은 더 빨리 망가져서요, 심부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만 보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득실을 따져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요, 건달TV를 시청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요, 수용성 식이섬유와 항염작용이 뛰어난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딩웰에서는요,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인데 사과는 두 가지 위험 요소를 다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과에는요, 펙틴 성분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체중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도 포도와 마찬가지로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칼륨 함량이 낮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도 권할 수 있는 과일인데요. 사과도 껍질 쪽에 칼륨이 많은 편이어서 껍질을 벗겨서 드시고요. 하루에 1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아침, 저녁으로 반 개씩 드시면 딱 좋겠네요. 다음은요,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질환은 장기간 세포가 손상되면서 유발되기 때문에 평소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국제학술지 임상영양학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요, 베리류와 사과처럼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과일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요, 만성 신장질환 위험이 16%나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도요, 칼륨 함량이 낮지만 당 함량이 좀 있는 편이라서요, 당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드시는 양도 하루에 한 줌 정도로 10알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생과일로 드셔야지 블루베리 주스로 드시는 것은 안 됩니다. 다음은 레몬인데요. 레몬은 칼륨 함량이 좀 있는 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해드리는데요. 레몬은요,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신장 전문의 라이다 기왈라 박사는요, 레몬 속의 시트르산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면서요, 물에 레몬을 넣어서 마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늘어나면서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소금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염분 섭취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즙으로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음식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파인애플인데요. 파인애플에는 비타민C를 비롯해서 망간이라든지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항염작용이 뛰어난 브로멜라인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파인애플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고요, 상큼하고 달콤해서요, 간식이나 디저트 대용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과일입니다. 하루에 100g 이상 드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 후에 드시면요,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라즈베리인데요. 라즈베리는 한 컵에 8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사 알렉스 에빙크는요, 당뇨는 신장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데 라즈베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즈베리도 항산화 물질도 많아서요, 신장세포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하루에 60g이 넘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일의 양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신장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다니신다면 꼭 병원에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과일의 양을 확인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